조건을 두고서는 같이 할 건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좀 어느 정도 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이게 뭐지? 모르는 분들한테는 아마 이 시간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제가 사업하면서 가장 어찌 보면 혹시 사람들 사업 진행하시면서 누군가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막 호기심을 궁금한 걸 막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막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해서 막 부정을 얘기해요. 그럴 때 사람들 어떠세요? 막 당황하고 어려우세요? 어떠세요? 저도 근데 솔직히 지금은 저는 김정희 사장님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그런 것 때문에 떨리진 않아요. 이제 오히려 얘기 나누면서 좀 재밌고 그런데 제가 언제 가장 좀 이게 애매하게 느껴지냐면 알고 있는데 아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구름들 8가지 조건을 들었을 때 또 저 얘기야?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재인식. 정현모 사장님 강의 듣다 보면 나오는 말인데 이 재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요. 다시 새롭게 인식하는 것. 저희가 이 사업할 때 매번 새로운 거를 알게 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사업은 정말 심플한 일이고 단순한 거를 지속 반복하는 일인데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매번 재인식하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계속 내 환경을 탓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가장 조금 안타깝다고 저는 느껴져요. 만약에 내가 제대로 재인식이 됐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걸로 뭐가 따라올까요? 내가 재인식을 했다면 그렇죠. 네. 변화가 따라와요. 내가 재인식을 했다면 사장님 제가 랠리에 참석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이제 진짜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랠리에 빠지려고 하거나 또는 랠리가 있을 때 이번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랠리 참석해야 되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매번 랠리 가야 될 때마다 내가 이번에 가야 되나? 이번에 이거 있는데? 그런다라면 재인식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오늘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른 변화가 오고 또 그거에 따른 변화가 온다면 또 뭐가 따라올까요? 행동. 그건 여기 같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변화는 나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따라오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습관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그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쵸, 그것이 성과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게 되게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많은 분들은 이 결과를 되게 내고 싶어 해요. 결과를 내고 싶어 하는데 이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변화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맞아. 아마 파트너가 있는 분들 굉장히 힘든 파트너가 있으신가 봐요. 네. 알았어요. 네. 근데 결국 왜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봤을 때 재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스폰서라면 나의 파트너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파트너에게 우선 나부터 먼저 제대로 재인식을 하고 그 파트너분들에게 내가 그 부분을 다시 재인식을 정확히 시켜주는 것이 끊임없이 시켜주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재밌는 걸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쫑파티 있잖아요. 그때 쫑파티 레크레이션을 제가 맡았어요. 제가 뭔가를 되게 재밌게 할 거라는 것을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프로그램은 알차게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번에 약간 복고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뭘 준비할 거냐면 예전 음악을 틀어드리면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잠깐 한번 해볼게요. 가요? 나 진짜 가요. 가요 할 거예요. 가요만 하세요? 이게 없는데. 이거 그냥 세대가 비슷하니까. 8090. 8090. 네. 한번 제가 몇 개를 한번 내볼게요. 김경수 사님
김경수의 목소리인 줄 알았어. 안 나오셨는데. 어디 가셨나? 알겠다 생각하는 분은 바로 손 들고 맞춰주세요. 제목 맞추는 거죠? 네, 제목. 가수랑 제목이랑. 가수랑 제목 두 개다. 알죠? 제가 하나. 오케이, 알겠어요. 선물을 준비해 오려고 했는데 급하게 와가지고. 금요일 날 주셔도 알겠습니다. 한번. 자, 한번 해볼게요. 네, 맞춰보세요. 네. 유튜브 프리미엄 쇼핑 다운받아 자, 나갑니다. 어디가? 누구? 쿨 해변의 여인. 땡! 쿨 애상. 땡! 쿨 애상 맞죠? 저거만 뭐 땡! 쿨 해변의 여인. 아니, 아니라고 했잖아. 자, 좀 더 들려드려볼까요? 애상. 쿨 애상. 했잖아. 쿨 맥주 한 땅콩 땡!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뭐지? 쿨 애상 아니라고. 아니 힘을 풀면 저리 저리. 자, 틀어는 부르. 땡! 어렵다. 춤춰도 되나요? 이거 네? 춤춰도 되냐고. 아니야, 영탁수 나왔습니다. 영탁수 아니에요. 쿨은 맞아요. 제목이 뭐야? 제목은 운명이에요. 운명.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런 거 해서 맞추시는 분께는 그날 우리가 복고 음식이 준비될 거거든요. 그거를 쿠폰. 먹을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재밌겠다 재밌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재밌겠다. 전혀 모르겠지. 전혀 모르겠죠? 춤추면 맞추는 걸로 해서. 알겠는 사람? 영턱스성. 땡! 비슷할 수 있겠다. 기차 소나무 땡! 차차하는 기차. 땡! 누구예요? 버스 안에서. 땡! 더 들려주세요. 네, 좀 더 나갈게요. 진짜 만약 여기까지 들었는데 맞추면 대단한 거였는데. 서태지. 네. 그래. 됐어. 교실이대야. 김경댕 교실이대야. 이렇게 같이 서태지 아이들의 교실이대야. 네. 아니야? 자, 교실이대야. 근데 아직 바로 나오는 분이 없네. 조금만 올려주세요. 나이도 조금 올려주세요. 나이대를 올려달래요. 최신으로 가볼까요? 최신으로.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이거 자, 2000년대로 한번 넘어볼게요. 2000년대. 2000년대 좋다. 12시 반까지 해요. 자, 2000년대가 나요? 이건 2000년대예요? 노래예요? 아니 지금. 이 멜로디는 뭔진 알겠는데. 땡. 조성모 느낌이 하는데. 스라이트 더 스카이의 가슴 아파도.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맞았다. 마지막 문제. 네. 목소리가 아닌데. 이게 이거 진짜 왜냐면 제가 이거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런 거 했어요. 저는 딱 90년대 후반부터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가 제 전성기예요. 나오면 5초 안에 제가 다 맞추는 거예요. 계속. 형 나는 되게 빨리 맞출 줄 알았어요. 그거 생각하고 했는데 한 번 더. 이것도. 저요. 김광수 보고 싶다. 아니야. 김광수 보고 싶다. 아, 그렇지. 누구야? 놀았어. 원래 놀아야 잘 살아.
뭐라고?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초등학생이었다는 근데 거. 놀아야 잘 살아요.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문혜경 사님이 이 노래 엄청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한 거 아니에요? 그 강의 흐름상 그런가. 네, 맞아요. 응? 아 진짜 많이 들었는데 바이오 증거를 챙겨서 입죠. 진짜 대박. 이제 이어서 한번 계속 얘기해 볼게요. 아쉬워요? 재밌다. 혹시나 애매하다 그러면 좀 준비해 오세요. 준비해 오십시오. 네. 8090 제가 여기서 또 문제를 한번 내볼 건데, 매니아? 자, 우리 오늘 하려고 하는 그룹 리더의 8가지 조건을 순서대로 10초 안에 말할 수 있다. 10초 안에. 와 타이머. 없어요? 순서대로. 그냥 그 문장이 전체가 완벽하진 않아도 돼요. 딱 그 핵심만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 왜 좀 전에 퀴즈 맞힌 것처럼 이거 없어요 왜? 아까 반응 좋았는데. 반응 좋았는데. 해볼게요. 오케이. 자 스타트. 제품명 100% 고객 15명. 땡. 땡. 순서대로가 안 됐어요. 응. 자 또 근데 도전한 거 용기 박수를 보냅니다. 네, 또 없나요? 도전? 도전? 순서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순서 바뀌면 안 돼. 도전? 도전. 도전? 100% 자사 제품. 일주일에 한 번 SDP. 15명에서 20명. 책 읽기 강의 듣기. 미팅 참석. 팀워크를 배운다. 스폰서링. 거의 맞았네요. 네 맞아요. 대박. 제가 무슨 메시지를 나누고 싶냐면 우리 맨날 들었던 얘기잖아요.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순서대로와 상관없이 해보라고 해도 모르는 분들 아직 많을걸요? 그쵸? 근데 우리는 매번 딱 그룹 8가지 조건 나오면 아 또 다 아는 건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를 핵심적으로 내가 10초 안에 딱 나오고 여기에서 이것이 왜 나에게 중요한지를 내가 알고 있고 그거를 나의 파트너에게 핵심 내용들을 내가 잘 이해해서 전달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파트너가 나의 메시지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내가 이걸 아는 거예요. 네, 그런 사장님들이 되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 내 8가지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좀 이해하고 있는 부분, 제 파트너들과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잠깐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첫 번째 과정은 일단은 이 부분 같아요. 사업을 우선은 정확히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선 첫 번째는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성공의 원리를 모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고 성공의 원리를 모르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 뉴스킨의 어떠한 리더 사장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누굴까요? 이 얘기하신 분. 정현무 사. 정현모 사장님은 아니고 김경수 사장님은 아니고 건준범 사장님 아니고 김문주 사장님. 네 김문주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서? 사장님의 부정국법. 부정국 방법이라고 하는 그 강의에서 하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사장님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파트너에게 추천하는 베스트 5 안에 드는 강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업을 정말 명쾌하게 풀어줄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 극복 방법이잖아요. 강의 제목 자체가. 그런데 이 사장님은 부정 극복이라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정을 극복하면서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굳이 그런 부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찌 보면 사업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닌 사람 자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부정에 부딪히는 느낌이고 이 사업이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선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 일에 따른 결과를 내려면 결과를 내기 위한 행동을 해야겠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본질적인 행동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본질적인 행동을 일정 기간 지속해야 한다. 이것도 누가 얘기한 거거든요. 이 얘기 누가 했는지 혹시 맞춰보실래요? 힌트를 드리자면 정현무 사장님은 아니에요. 저자 그 천동일 사장님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강의 있죠.
생각을 경영하라라고 캡틴방에 올려드린 거 보면은 거기서 천동인 사장님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떤 행동을 열심히 하긴 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본질적인 행동이 무엇일까? 그 본질적인 행동,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의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그 행동을 지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럼 우선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만들어야 되는 건 뭐죠? 우리 그룹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그룹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하죠? 리더가 돼야 돼. 그렇죠.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왜 리더가 돼야 되죠?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러면 그룹을 어떻게 잘 만들 수가 있죠? 잘.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네. 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는 강의를 듣고 우리가 미팅에 참석하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보면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연결이 잘 되게 되면 본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정확히 이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자꾸 하라고 하고 내 스폰서가 자꾸 하라고 하고 뭔가 강의에서 뭔가를 하라고 하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하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이해시켜 드리는 걸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중에 이게 정확히 이해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를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들어가요. 이해는 됐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는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때 제가 또 이제는 요즘에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게 이 부분이에요. 성공 공식. 물어본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맨날 얘기 들으니까 그룹 리더의 8가지 조건을 해야 된대요.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럼 왜 그거를 나의 습관으로 만들지 못할까요? 할 이유가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안 믿어요. 안 믿어서. 그렇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이유거든요. 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매번 이런데 의무적으로 오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항상 비슷한 얘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변화 없이 또다시 돌아가죠.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부분 같아요. 목표가 없어서. 목표가 없다 보니까 그 목표가 왜 없죠? 그분이 그럼 목표가 없는 이유는 그분이 자기는 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꿈이 없는 거예요. 성공 공식은 이렇게죠. 첫 번째는 꿈, 성공 욕구,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 그다음 두 번째는 목표 설정. 내가 정말 이게 있다면 목표 설정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건데 내가 세운 목표를 갖고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쪼개보고 해서 내가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 것까지가 나아줘야 되는. 근데 이걸 내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걸 갖고 스폰서랑 미팅을 해보시는 거죠. 그걸 해보다 보면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게 뭔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두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필요한 게 확신이에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리고 이제 이런 확신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도 아는 상태에서 확신까지 생기고 나면 행동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실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실행을 하다 보면 나한테 아까 사장님들 다 얘기하신 것처럼 그룹이라고 하는 게 크든 작든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그룹원들을 이끌기 위한 이제 리드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부분이 성공 공식의 5가지 단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얼마 없는 사람인데 막 리드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본인들이 이제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난 누구를 리드하기가 너무 애매한데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자꾸 뭔가 부딪혀봐요. 어떤 한 사장님이 그랬었거든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부딪히면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나? 네, 아픔을 배운다 그랬나요? 네,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부분들을 되게 좀 등한시해요.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성공 공식이잖아요. 이건 회사에서 얘기해 준 거고. 공식은 말 그대로 대입하면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사업을 전개하면서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요대로 한번 거쳐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파트너가 뭔가 되게 좀 애매모호하게 헤매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요대로 대입을 해봐요.
그분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같이 얘기 나눠보고 얘기 나눠보니까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것부터 같이 진지하게 설정해보는 것부터 같이 얘기 나눠보고 그런 과정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름 리더 8가지 조건은 결국 여기에 속하는 건데요. 맨날 들었는데 나한테 행동 변화 별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전 단계를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는데 왜 안 되지? 나 하와이 진짜 가고 싶은데? 그러면 하와이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해야 하는지를 쪼개보셔야 되는 거예요. 막 쪼개보다 보면 내가 하루에 몇 명을 만나야 하는지, 이 사람들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럼 이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명단이 필요할 것이고, 이제 그것들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고 나면. 그런데 그냥 막연히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열정은 받았을 때 나아가긴 하지만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20대 80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혹시 뉴스킨 코리아에 대리점 사업자들이 한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2만 명까지 안 돼요. 10,000명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명? 네,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20대 80으로 나눠볼게요. 20% 한 1,600명? 80% 약 6,400명?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겠죠. 뉴스킨 내에서도. 20%에 해당되는 분들이 트립도 가겠죠. 핀업도 하겠죠. 그룹도 만들어 갈 것이고 결국은 성공할 거예요. 그럼 80%의 사람들은요? 80%에 해당되는 저 6,400명은 대리점이에요. 대리점 사업자예요. 저분들은 제가 봤을 땐 제자리거나 물갈이 되는 시장이에요. 이거 그냥 약간 객관적으로 봤을 땐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 20% 안에 들 확신이 있으세요? 네. 네. 그냥 뭐랄까 막 물어보니까는 딱 대답하는 거 말고 진짜 이 안에 들 자신 있으세요?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장님처럼 내가 그 자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근거하는 뭔가 내 안에서 느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이요. 아까 그 구름리더 8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을 때 섣불리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 한다고 20% 안에 들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천동일 사장님이 되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었는데 우리 예전에 보물찾기 다 해보셨죠? 보물찾기 다 해보면 우리 야유회 갔을 때도 하잖아요. 김정우 사장님이 뭔가를 숨기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딱 우리 사무실만한 크기 안에 그럼 거기에서 막 열심히 찾죠. 우리가 찾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안에 뒤지면 나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다 찾으라고 했는데 에이 없을 거야. 저 김정우 사장님 잠깐 쉬려고 그냥 우리한테 여기다 이렇게 뿌려놓고서 어디가 쉬고 계시겠지 그늘에서 찾으면 괜히 나만 고생하는 거야 이러면서 안 찾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구름 리더의 8가지 조건은 제가 봤을 땐 보물찾기예요. 이거를 하면 진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미 뉴스캔에서 검증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갖고 결국은 아까 사장님들이 말한 것처럼 습관이 됐고 습관이 돼서 성장이 됐고 성장이 된 걸로 인해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에 따른 결과가 일어난 거여서 연결되는 것들인데 그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뒤에 이 결과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20% 안에 들려면 또는 저 80% 안에 드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 그거를 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 생각해 본 적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저 20% 안에 생각보다 1,600명만 내가 과연 들 수 있을까? 근데 막 강의 듣고 그러다 보면 되게 특별한 분들만 그 자리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그래가지고 되게 위축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게 완벽히 이해가 되고 난 다음부터 나도 저 20% 안에 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왔었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오늘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8,000명이요 다 할 거를 다 하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만 되는 거잖아요. 전 그럼 자신 없어요. 왜냐?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상위 20% 안에 들 거를 내가 목표를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 20%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굉장히 상식적인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럼 80%는요? 네, 비상식적으로 이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하면서 그 중에 20%만 걸러지는 거였으면
저는 되게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요 사업하면서 사람들이 왜 떠나나 봤더니 보세요. 오늘 미팅에 와야 되는 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적인 거예요. 완전 상식적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자리에 안 오는 사람들이 80%에 속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뉴스킨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대리점이 된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고 그런 분들이 계속 물갈이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내가 물갈이 되는 시장일까? 그럼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여기에 속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세요. 이게 진짜 와닿으시면 돼요. 랠리에 가게 될 때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랠리에 나는 무조건 간다. 얼마 전에 나 사장님하고 저랑 같이 얘기했는데요. 랠리 할 때 우리가 항상 이제는 랠리 릴레이를 달잖아요. 릴레이 달면 거기에서 파트너들이 랠리를 끝나고 딱 얼마 전에 일주일 안에 되면 사장님 저 다음 랠리 갑니다 막 그래요. 그럼 그걸 대충 예상해가지고 다음번에 어느 정도 클럽 도전 가능하겠는데 티켓팅이 다가와서 자 릴레이 답시다 하면 조용히 막 오겠다고 했던 분들인데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그러는데 성공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쪽 부류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뭔가 그런 걸 할 때 당연히 릴레이 달고 난 그곳에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와서 뭔가를 난 끊임없이 배우고 있고 변화를 꾸준히 내가 조금씩 1도씩이라도 바꿔가고 있다면 20% 안에 언젠간 나도 들게 돼요. 왜냐면 여기는 우리 쇼더플랜에서 배운 것처럼 평평한 시장, 평평한 곳이잖아요. 그쵸? 뭐 팀엘리트 몇 명만 제한적으로 뽑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포기만 하지 않고 내가 꾸준히 이 안에 들려고 노력만 한다면 되는 시장이거든요. 제가 그게 이해가 되고 난 순간부터 나도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일이구나. 왜냐면 나 이 상식적인 거를 꾸준히 할 것 같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했고 어제 제가 파트너들하고 같이 미팅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딱 두 가지는 저랑 와이프랑 같이 타협하지 않고 했던 거 있는데 첫 번째가 미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랠리 여태까지 저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팅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떤 생각해요? 우와 그래요. 우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갖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다라. 이거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왠지 그거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고 그거는 그냥 왠지 쉽게 하지 못할 일인 것 같고 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어디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랠리에도 그래서 제 파트너 중에 누군가가 보면 다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예요. 다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오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파트너랑 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경옥 사장님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삼성보다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네. 삼성에 다니는 임직원들이 한 4,500만 원 정도를 벌거든요. 근데 벌다가 본인들 그곳에서 그만두게 되면 그 수입은 없어지는 수입이에요. 퇴직금 정도는 받겠지만. 근데 우리는 4,500만 원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꾸준히 들어올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내 자식이 있다면 상속까지 해줄 생각을 갖고서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삼성 임직원들만큼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니까 밖에서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 뉴스킨 한다고 하는 사람, 뭔가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도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하다가 금방 그만두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근데 삼성 하는 분들 보면 우리가 일단 밖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삼성 브랜드도 있지만 그곳에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사람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 들으면 지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바꿔가야 이 업계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점점 변해가요. 인식은 많이 변해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셜을 올릴 때도 80%의 사람들은 뉴스킨을 전면에 내세워요. 뉴스킨의 제품을 얘기하고 새로 나온 신제품을 얘기하고 뉴스킨 회사는 이렇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연예인이 뉴스킨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고 밖에 사람들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하다 다 그만두던데 그냥 그 이미지예요. 그분들은 그래봤자. 그럼 소셜상에서는 뭘 어필해야 20%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필할까요? 그러면 소셜상에서도 나를 어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어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해가고 있는 나를 계속 어필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뉴스킨 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지켜봐요. 그냥 관심도 없고.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뭔가 성공했거나 트립 갔을 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만뒀을 때
정말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럼 관심 두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나를 계속 어필하고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이런데 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런데 미팅에서도 셀카 찍고 내가 오늘도 변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나를 어필하고 그런 거를 전면에 내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체 뉴스킨이 뭐길래 얘가 이렇게 뭔가 달라? 보세요. 나중에 다 소셜로도 연락 오는 분들 보면 다 그런 분들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대체 너의 모습이 왜 이렇게 뭔가 행복해 보이고 왜 달라지고 그게 대체 뭐길래? 그럴 때 연락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식적인 행동, 아까 제가 이거 상식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상식적인 행동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굉장히 어렵게 돌아온 거예요 지금. 결국은 그거예요 진짜. 이거 8가지.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10초 안에 이게 술술술 안 나온다? 그럼 당연히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습관화 되어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정확히 알고 있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나부터 하고 있는 다음에 내 파트너 중에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이것을 알려주는 게 내가 해야 되는 몫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2개 정도, 2페이지 정도만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8가지 조건에 모두 행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100% 자사 제품을 애용해야 되는 이유. 이제 만약에 내 파트너가 나한테 물어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라면 뭐라고 답변을 해줄지. 이건 답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 넣어놨을 뿐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본이니까.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왜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다음에 나 뉴스킨한테 관심 있지 않아?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내 외모가 바뀌었어요. 내 외적으로 뭔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먼저 물어보죠. 물어봤으니까 나는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외적 변화가 된 분들 중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 거는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외적 변화. 사업을 성공하려면 내적 변화. 네, 그 2가지를 저는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좀 잘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 2가지만 맞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땐 사업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사업계획. 저는 이것도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이고 경험을 쌓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주일에 한 번 사업계획을 해서 파트너 1명을 만드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사업 계획을 보여주세요잖아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보여줘 봐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알 수 있고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게 뭔지도 알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런 시행착오들을 겪고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자연스럽게 15명의 고객은 생겨요. 6명의 금배를 찾는 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컨택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쇼더플랜 책에서도 나오지만 5명에서 6명 정도를 찾으려면 진지하게 이 사업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한 20명 정도 있어야 될 거라 얘기하거든요. 그럼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진지하게 이 사업을 나랑 같이 공부할 사람 20명 찾겠다 그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6명 딱 찾아보려고 하니까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 정도 찾아봐야 그중 6명 정도가 걸러지는 거거든요. 나머지가 매니아로 남는 거예요. 추천받은 책. 제가 이 부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책, 강의, 미팅 대부분 다 비슷한 걸 다뤄요. 그러면 이 3가지를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물어봐, 내 파트너가. 사실 근데 보면 책도 똑같은 얘기하고 저는 강의 듣는 거는 좋은데 저는 책은 약간 난독증 비슷한 게 있어서 저는 책은 잘 못 보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리고 저 강의는 들을 수 있겠는데 미팅은 근데 제가 애를 보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는 드릴게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8가지 다 해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럴 경우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 내 파트너가 다른 성공자들의 경험을 네 경험으로 만들려면 네. 다양한 사람을 너는 만날 건데 너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만나겠냐. 여기서 만날 수 있다. 그죠. 미팅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얘기를 해봐고 책과 강의도. 네, 책도. 제가 좀 나름대로 이해가 된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책은 생각을 맞추는 거. 저는 책은 그냥 참고서라고 생각해요. 길라잡이.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면 책 뒤에 딱 보면은 그 정답 풀이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책은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기본서 말하는 거예요. 기본서. 네,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기본서 추천하는 스폰서들 추천하는 기본서. 그래서 이 책들을 내가 완전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서적 하나 정도는. 그래서 어느 챕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그룹 리더 8가지 조건은 무엇이고 그것의 중요한 부분으로 무엇이고 성공으로 가는 10가지 원칙은 무엇이고 조건이 완성이 됐다면 10가지 원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딱딱딱딱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나마 내게 좀 된 거죠. 한번 정확히 우리가 미팅에서 한번 다뤘다고 하고 나서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강의는 제가 봤을 때 강의는 그냥 응용편이에요. 요거를 잘한 분들이 각자 자기의 노하우가 더해져서 본인들의 사례를 나눠주는 거예요. 거의 열정도 더해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책을 보지 않은 평내에서 계속 요거만 보잖아요. 원리가 이해 안 되는 상태에서 다양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혼란스러워. 정리가. 네. 그리고 나중에 강의는 듣지 않는데 책만 봐요? 그럼 이제 이해는 됐어. 뭔지는 알겠어. 근데 그걸 응용하는 법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모르고.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 미팅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큰 영향 같아요. 나의 잠재 의식에 내 양심에 어떤 응답해 주는 것.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는 가장 많은 대가집을 요하는 거잖아요. 랠리에 오는 것, 미팅에 참석하는 것, 저녁 미팅 때 오는 것, 그런 것들. 그런 거를 꾸준히 하고 있을 때 결국 내 양심이 나한테 응답한다라는 거죠. 야, 진짜 오늘 진짜 2019년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고 오늘 올까 말까 많이 고민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 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구나. 나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2020년에는 좀 더 대박 날 수 있겠구나. 그래, 파이팅.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했다가 내가 이걸 다 알았어. 제 파트너 중에서도 다 이해시켜 놨거든요. 안 와. 안 와요. 그분은 근데 오늘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 시간에? 잘 거야. 이해는 됐고 알겠지만 양심이 그 사람의 마음에 반응하진 않을 거예요. 야, 너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이렇게 하면서 네가 성공하겠다고?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네가 성공하면 야, 뉴스킨 다 성공하겠다. 그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 영향인 것 같고, 팀워크는 이제 좋은 문화를 형성하고 한 방향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카운셀링은 지난번에 철원 사장님이 너무 좋은 사례를 얘기해 줬었는데, 내가 계속 잘하고 있다가 자꾸 새로 고침 누르는 과정이 제가 봤을 때 카운셀링이에요. 내가 뭔가 막 해보면서 사장님 저 이렇게 하다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딴 데 가고 있네. 이리 와. 그거 잡아주는 게 스폰서링. 제가 봤을 때 재인식하는 부분. 마지막 장입니다. 이거 올려드릴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는 빼고 추천받은 책은 이 공무원 고시생이 공무원 준비하는 고시생으로 봤을 때 추천받은 책은 뭐죠 그러면? 그쵸? 그런 책. 그 사람이 공부하는 전문서죠? 강의는? 온라인 강의. 인간. 그 다음에 미팅은? 학원. 팀워크는? 독서실, 스터디 그룹. 이제 그런 거 다 맞는 표현이죠. 카운셀링? 상담. 멘토링 또는 내 개인 과외. 그런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내가 고시를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9급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인데요. 하루에 20분 내가 전문 서적을 봤어요. 아싸, 내가 오늘 20분 봤어. 그리고 하루에 내가 인강 한 40분, 1시간 정도 되는 거 내가 오늘 딱 하나 들었어요. 아싸, 나 이번 이제 연말에 있는 그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겠다. 학원 일주일에 딱 한 번인가 학원 갔어요. 아싸,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모여가고 스터디 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 멘토링도 하고 이런 것도 다 해요. 자, 그 사람이 그 해에 있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확률 0%. 쉽지 않겠죠? 근데 회사에서는 우리 일에서는 그 정도만 요구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20분 정도 보래요. 그리고 하루에 강의 하나 보래요. 들어보고. 그리고 미팅도 우리 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있고. 팀워크, 우리 같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꿈과 목표를 나누면서 서로 동기부여 서로 받고. 그다음 스폰서한테 이거 공짜로 해주잖아요. 이거 인강 돈 내야 되죠? 개인 과외 돈 내야 되죠? 학원도 돈 내야 되죠? 전문서적 책도 내가 돈 내고 사야 되죠? 만만치 않죠? 여기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 몇 시간 공부하잖아요.
강의도 하루에 하나 듣겠어요? 몇 개씩 듣잖아요.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 시장을 우리는 여기에서 야 공무원 그거 안 돼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일은 되는데 네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뉴스킨으로 와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일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그런 게 다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희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일을 이곳으로 오게 되면 사람들이 다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들도. 오 강의를 그렇게나 들어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2020년에 사람들이 다른 결과를 내고 싶다면 다른 행동을 하셔야겠죠.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제가 마지막 하나 사례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제 딸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제 딸이 지금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품띠라고 하나요? 품새? 그런 거 해가지고 띠를 받는 건데 1단이요? 1급? 모르겠어. 승급 심사. 1품? 그걸 받는 건가 봐요. 그래서 까만 거 받고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 이름 새겨주는 거. 얘가 그걸 할 때 계속 자기 이제 친한 친구랑 같이 태권도 학원 다니고 있다 보니까 한 4시나 5시쯤 집에 와서 그 친구랑 같이 그 친구 집에 가서 놀거나 아니면 이제 이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난 다음에는 태권도 학원에 가고 9시까지 이거 하고 온다는 거예요. 난 놀다 온 줄 알았지. 근데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보고 왔어요. 그러다가 근데 자기가 뭔가를 좀 실수해갖고 나한테 와갖고 당당하게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진 않더라고요. 지금 9살이에요. 9살. 근데 한 번은 밥을 먹으면 혜원이가 아빠 근데 나 진짜 받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 품띠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혜원아 왜? 너 그 띠에 이름 새겨져 있는 거 받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혜원이가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혜원이가 그것도 그건데 아빠 나 매일 9시까지 가서 연습하고 왔잖아. 이 애도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까 김인 사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후에 사람들 2019년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갔는데 어떠세요? 지금 내가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나의 마음속에서 2019년 내가 정말 제대로 했으니 내가 이거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진짜 이대로 하면 내년에는 진짜 다 안 나오겠다 그렇게 머리를 치는 2019년을 보내고 계시는지. 네. 저는 이 9살 아이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이 아이가 양심의 반응을 한 거죠. 자기가 최선을 다했었으니까 그 결과가 나도 돌아오면 좋겠다. 2020년은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2019년 지나간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재인식이 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2020년에는 진짜 멋진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모두 주인공이 되어봅시다.